혈관이 살아야 내가 산다. 혈관 나이 20년 젊어지는 5가지 방법. 여러분, 오늘 내용은 생명과 직결된 지금 당장 알아야 할 절박한 진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혈관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아침에 몸이 무겁지 않으셨습니까?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지 않으셨습니까? 가끔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통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암에 이어 한국인 사망 원인 2위가 심혈관 질환입니다. 매년 5만 명이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 중 40%가 아무런 증상 없이 갑자기 발생한다는 게 더 충격입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다 갑자기 쓰러집니다. 나이는 50인데 혈관 나이는 이미 70, 80이 넘었을 수 있습니다. 혈관 나이가 나이보다 20세 이상 많으면 급사 위험이 10배 증가합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은 곧 여러분의 생명이자 가족의 행복입니다. 52세의 박민수 씨는 서울 강남에서 중견기업 부장으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2024년 3월 11일 월요일 아침 6시 30분에 눈을 뜬 민수 씨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머리가 멍했습니다. 머리를 들어 올리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 밑은 새카맣고 얼굴색은 흑빛이었습니다. 아, 여보,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아내가 놀라 물었습니다. 주말에 술 좀 마셔서 그래. 씻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숨이 가빴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러지? 하지만 민수 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민수 씨는 밥 한 그릇을 급하게 비우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역 계단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뛰어 올라가던 계단인데 오늘은 보기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헉헉헉. 겨우 절반을 올라갔을 때 앞이 깜깜해지면서 어지러웠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뒤에 오던 여성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가슴 한가운데가 조이는 듯 아팠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한데, 그러나 민수 씨는 참았습니다. 지하철에 올라타고 회사까지 가는 40분 동안 내내 가슴 통증을 참았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는 왼팔이 저리기 시작했고 턱까지 당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 부장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김 대리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을 꽉 쥐어짜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부장님, 부장님. 민수 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119 불러요. 빨리. 응급차가 도착하기까지 8분 동안 민수 씨의 심장은 멈춰 있었습니다. 다행히 옆 부서에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아는 직원이 있어서 즉시 CPR을 시작했습니다. 응급실로 이송된 민수 씨 진단 결과는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관상동맥 3개 중 2개가 거의 막혀 있었고 심장 근육의 30%가 이미 괴사된 상태였습니다. 가족분이십니까?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바로 스텐트 시술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의 말에 아내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이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40대 이상 성인의 70%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중 하나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중 절반 이상이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지낸다는 것입니다. 심근경색 환자의 50%는 아무런 전조 증상이 없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쓰러지는 것입니다. 뇌졸중은 더 무섭습니다. 환자의 80%가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발병합니다. 그리고 그중 30%는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입습니다. 지난해 11월 48세의 김태희 씨는 주말 아침 조깅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었던 태희 씨 술도 담배도 하지 않았고 일주일에 3번은 꼭 운동을 했습니다.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받았고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한강 둔치를 달리다 5km 지점을 지날 때였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더니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주저앉아 의식을 잃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이 119에 신고했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응급차가 도착했을 때 이미 심장이 멈춘 지 10분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태희 씨는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부검 결과 관상동맥 한 곳이 90% 이상 막혀 있었고 그곳에 있던 플라크가 갑자기 파열되면서 혈전이 형성되어 혈관을 완전히 막았습니다. 남편은 건강했어요. 작년 검진에서도 정상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아내의 오열이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40대 한국인의 평균 혈관 나이 55세입니다. 50대 한국인의 혈관 나이 68세, 60대는 78세로 실제 나이보다 평균 10에서 15세 이상 혈관이 늙었습니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3.5g으로 권장량인 2g에 2배에 가깝습니다. 김치, 찌개, 국, 젓갈, 장아찌 우리의 식탁은 소금 덩어리입니다. 소금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한국은 스트레스 공화국입니다. 주 48시간 근무로 OECD 2위입니다. 수면 시간은 6시간 30분으로 OECD 최하위입니다. 수면 부족, 만성 스트레스는 혈관을 망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이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수면 부족은 혈관 내피세포의 회복을 방해합니다. 혈관은 우리가 자는 동안 스스로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혈관은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55세 이수진 씨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난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마셔 고기도 별로 안 먹고 건강한 편이지 하지만 건강검진 결과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환자분, 경동맥 초음파 영상인데요. 이 하얀 부분들이 모두 플라크입니다. 혈관벽에 기름때가 쌓여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위험한 건가요? 위험한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환자분은 55세인데 혈관 나이가 78세입니다. 78세요? 그럴 리 없는데. 수진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혈압도 높습니다. 150, 95 고혈압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위험 수준이에요. 총 콜레스테롤 260, LDL 콜레스테롤 180, 당화혈색소도 62%로 당뇨 전 단계입니다. 증상이 전혀 없는데요. 그게 더 위험합니다. 혈관 질환은 70에서 80% 막힐 때까지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지금 당장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언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올지 모릅니다. 내가 78세 혈관이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수진 씨는 아침은 시간이 없어 거르고 점심은 회사 근처 식당에서 짜고 기름진 음식, 저녁은 야식과 배달 음식에 운동은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 스트레스는 달달한 빵과 과자로 풀고 잠은 늘 부족했습니다. 퇴근하면 소파에 누워 TV만 보다가 자고 주말에는 밀린 잠을 자느라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 몸을 이렇게 방치했구나. 혈관을 모두 이으면 10만 킬로로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길이입니다. 전문의들은 혈관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심장은 혈액을 펌프질 해내보냅니다. 심장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기 때문에 수축할 때만 혈액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심장이 이완할 때는 바로 혈관이 그 역할을 합니다. 심장이 수축할 때 혈관은 이완되면서 높은 혈압으로부터 장기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심장이 이완할 때는 반대로 혈관이 수축하면서 적절한 혈압을 유지하여 장기에 혈액을 공급합니다. 혈관 내벽은 혈관 내피세포라는 얇은 세포층으로 빽빽하게 덮여 있습니다. 이 혈관 내피세포가 혈관을 지키는 장벽입니다. 혈관 내피세포에서 일산화질소가 분비되어 매끄럽고 건강한 혈관을 유지합니다. 혈관 노화는 생명을 위협합니다. 혈관 질환의 시작은 동맥경화입니다.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염증이 생기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슬고 찌꺼기가 쌓이는 그것과 같습니다. 동맥경화는 1단계 혈관 내피세포 손상으로 고혈압, 고혈당, 흡연, 스트레스, 활성산소 등이 혈관 내피세포를 공격합니다. 내피세포에 미세한 상처가 생깁니다. 2단계 손상된
부위로 혈액 속의 LDL 나쁜 콜레스테롤 침투로 산화되어 더욱 해로워집니다. 3단계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 대식세포가 산화된 LDL을 제거하려고 모여듭니다. 하지만 산화된 LDL을 먹은 대식세포는 죽으며 염증을 일으킵니다. 4단계 죽은 세포, 콜레스테롤, 칼슘 등이 쌓여 플라크라는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플라크가 커지면서 혈관이 좁아집니다. 5단계 혈관이 50% 이상 좁아지면 혈류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70% 이상 좁아지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6단계 플라크가 갑자기 파열되면 그 자리에 혈전피떡이 형성됩니다. 혈전이 혈관을 완전히 막으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20대부터 시작되어 수십 년에 걸쳐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혈관을 공격하는 5대적은 첫 번째가 고혈압입니다. 고혈압 환자는 1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심각한 건 70%가 자신이 고혈압인 줄 모릅니다. 고혈압은 대부분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은 확실하게 혈관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58세 강철민 씨는 10년 전부터 혈압이 높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어서 그냥 방치했습니다. 혈압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 나는 약 안 먹을 거야. 건강검진 때마다. 의사가 혈압약을 권했지만 철민 씨는 거부했습니다. 운동하면 괜찮아질 거야. 살만 빼면 돼. 하지만 운동은 시작하지 않았고 체중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혈압은 계속 150, 160대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에서 변을 보다가 갑자기 극심한 두통이 왔습니다. 눈앞이 하얘지면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발견하여 119에 신고했습니다. 진단 결과 높은 혈압을 10년간 방치한 결과 뇌혈관이 터진 것입니다. 응급수술로 목숨은 건졌지만 왼쪽 팔과 다리에 마비가 왔습니다.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그때 혈압약 먹을 걸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손상된 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적은 당뇨입니다. 높은 혈당은 혈관을 직접 공격합니다. 포도당 분자가 단백질과 결합하여 최종 당화산물을 만듭니다. 이 물질은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당뇨 환자의 혈관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평균 15에서 20세 더 많습니다. 50세 당뇨 환자의 혈관은 70세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당뇨병은 합병증의 왕입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실명으로 이어지고 당뇨병성 신증은 투석으로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발절단으로 당뇨병성 심혈관 질환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됩니다. 이 모든 당뇨 합병증의 원인은 바로 혈관 손상입니다. 세 번째 적은 고지혈증입니다. 혈관을 막는 기름때인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면서 죽상경화반 플라크를 만듭니다. 문제는 고지혈증도 대부분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혈액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고지혈증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조용히 플라크가 쌓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 후에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나타납니다. 네 번째 적은 흡연입니다. 니코틴은 혈관을 30분간 수축시켜 혈압을 10에서 15 상승시킵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심근경색 위험 3배, 뇌졸중 위험 2배, 말초혈관 질환 위험이 10배나 높습니다. 47세 김영호 씨는 20대부터 담배를 피웠습니다. 하루 한 갑반 27년간 피웠으니 총 14,700개비입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금연하라고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을 때 이미 심근경색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관상동맥 3개 중 2개가 막혀 있었습니다. 환자분,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셨네요. 혈관이 47세분의 혈관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망가져 있습니다. 당장 스텐트 시술을 해야 합니다. 응급시술로 목숨은 건졌지만 심장 근육의 25%가 이미 괴사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빨리 오셨습니다. 30분만 늦었어도 위험했어요. 담배부터 당장 끊으세요. 지금 담배 피우면 재발해서 죽습니다. 영호 씨는 그날 이후 담배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손상된 혈관과 심장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다섯 번째 적은 만성염증입니다. 현대인의 식습관, 스트레스, 수면 부족, 운동 부족 모두 만성염증을 유발합니다. 급성염증은 몸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한 정상적인
면역 반응입니다. 하지만 만성염증은 낮은 수준의 염증이 지속적으로 온몸 특히 혈관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만성염증은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지금까지 혈관이 무너지는 이유에 대해 들으셨습니다. 무섭고 두렵지만 혈관은 놀라운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관리를 하면 손상된 혈관도 회복되고 혈관 나이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5가지 생명의 열쇠를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십시오. 첫 번째 열쇠는 혈관 수호천사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비타민이 아니라 생명 유지 물질입니다. 비타민 B가 부족하면 각기병에 걸립니다. 하지만 각기병으로 죽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최소한의 음식만 먹어도 충분한 비타민 B를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타민 C가 부족하면 괴혈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15세기 대항해 시대 수많은 선원들이 괴혈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혈관이 터졌을까요? 비타민C 부족으로 혈관벽을 구성하는 콜라겐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가 혈관벽을 공격하는 요소들을 99% 차단합니다.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하면 할수록 혈관 내피 손상을 막아주며 혈관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비타민C가 혈관을 지키는 5가지 메커니즘은 1. 강력한 항산화 작용입니다. 우리 몸은 매 순간 활성산소가 생성됩니다. 활성산소는 혈관 내피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키는 주범입니다. 비타민C는 이 활성산소를 무력화시켜 혈관 손상을 막아줍니다. 비타민C 1000mg을 섭취하면 혈중 항산화 능력이 30% 증가합니다. 6000mg을 섭취하면 거의 2배로 증가합니다. 이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방지합니다. 산화된 LDL은 혈관벽으로 쉽게 침투하고 대식세포를 불러 염증을 일으키고 플라크를 형성합니다. 비타민C는 LDL의 산화를 막아 동맥경화 진행을 늦춥니다. 비타민C 2000mg을 매일 복용한 그룹은 6개월 후 산화 LDL 수치가 25% 감소했습니다. 3. 혈관 내피세포 보호와 일산화질소 생성 촉진입니다. 혈관의 내피세포가 건강해야 혈관이 건강합니다. 내피세포는 일산화질소를 분비합니다. 일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고 혈전 형성을 막아주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비타민C는 내피세포에서 일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합니다. 고혈압 환자에게 비타민C 2000mg을 4주간 투여한 결과 수축기 혈압이 평균 337% 낮아졌고 혈관 확장 능력이 715% 개선되었습니다. 4. 콜라겐 합성과 혈관벽을 강화합니다. 혈관벽의 주성분은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이 튼튼해야 혈관도 튼튼합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인 보조인자입니다. 비타민C가 없으면 콜라겐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충분한 비타민C 섭취는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 혈관 파열을 예방합니다. 오염증 억제 반응입니다. 만성염증은 혈관의 적입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염작용을 합니다.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하고 면역세포의 과도한 활성을 조절합니다. 그럼 비타민C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최소 섭취량을 60mg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60mg은 괴혈병을 예방하는 최소량일 뿐입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포유류는 몸속에서 비타민C를 만듭니다. 몸무게 400kg인 말은 풀에서 하루 10g의 비타민C를 섭취하는데도 체내에서 수십 g을 더 만들어냅니다. 사람 체중 70kg로 환산하면 4,900에서 17,500mg입니다. 인간은 간이 비타민C를 만들지 못합니다. 비타민C 권장량은 기본 건강 유지 하루 1000에서 2000mg입니다. 혈관 질환 예방에는 하루 3000에서 6000mg입니다. 고위험군인 당뇨, 고혈압, 흡연자, 고령자는 하루 6000에서 1만 mg입니다. 비타민C 1000mg을 섭취하려면 귤 20개, 키위 11개, 브로콜리 11kg입니다. 이렇게 많은 양을 먹을 수 없습니다. 비타민C는 열에 약해 조리하면 상당량이 파괴됩니다. 따라서 영양제 보충이 현실적입니다. 하루 3회, 식사 후 아침 2000mg, 점심 2000mg, 저녁 2000mg, 총 6000mg 먹습니다. 처음 대용량으로 먹으면 설사를 하는데요. 일주일이나 10일 지나면 적응됩니다. 설사가 지속되면 용량을 줄였다가 서서히 늘립니다. 두 번째 열쇠는 일산화질소입니다.
일산화질소는 1. 혈관 확장과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혈관을 이완시켜 혈관을 확장합니다. 혈압이 낮아지고 혈류가 개선됩니다. 협심증 치료제인 니트로글리세린이 바로 관상동맥을 넓혀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이 동맥경화 예방입니다. 일산화질소는 혈관 내피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염증을 억제해 플라크 형성을 방지합니다. 3. 혈전 예방과 혈관 회복입니다. 일산화질소는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여 혈전 형성 방지하고 혈관 염증을 억제해 플라크 회복 촉진하고 혈관 손상을 치유합니다. 일산화질소를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유산소 운동으로 근육을 움직이면 심박수를 증가시켜 더 많은 혈액을 전신세포에 보냅니다. 이때 근육에서 일산화질소 분비를 촉진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긴 사람일수록 심장병이 많습니다. 2. 걷기입니다. 배와 등을 붙인다는 느낌으로 하복부에 힘을 주고 등 근육을 편 상태로 걷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보폭은 5cm 정도 넓게 하고 30분 이상 주 5회 걸으면 일산화질소 증가로 혈관이 보호됩니다. 3. 장단지 체조입니다. 장단지는 제2의 심장이라 불립니다. 장단지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혈관 내피세포가 자극되어 일산화질소 분비가 촉진됩니다. 장단지 체조는 이 의자에 앉아 발끝을 바닥에 붙이고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림. 이 발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 올린 상태에서 5초 유지 3. 천천히 내림 4.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이고 발끝을 천천히 들어 올림 5. 발끝을 최대한 높이 들어 올린 상태에서 5초 유지하고 6. 천천히 내림 7. 20회 반복을 하루 3회 아침, 점심, 저녁에 합니다. 눈싸움을 할 때 눈을 쥐었던 손이 쩌릿하게 저려온 경험 있으시죠? 바로 이 순간 일산화질소가 빵빵하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저하고 있을 때는 체중이 장단지에 걸려 혈행이 막혀 있습니다. 일어나면 한순간 혈관이 개방되어 혈액이 왈칵 흘러 혈관 내피세포가 자극받아 일산화질소 분비가 촉진됩니다. 간헐적 운동도 한 방법인데요. 보통 속도로 걷다가 전력 파워워킹을 시작하면 일산화질소가 대량으로 나옵니다. 세 번째 열쇠는 반드시 금연해야 합니다. 담배는 혈관의 최대적입니다. 금연만으로 혈관 질환 위험이 50% 이상 줄어듭니다. 담배 한 개비를 피우면 즉시 혈관이 30분간 수축하고 혈압이 10에서 15 상승하고 혈액 점도가 증가해 산소 운반이 능력 감소합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심근경색 위험 3배, 뇌졸중 위험 2배, 말초혈관 질환 위험 10배, 급사 위험 4배입니다. 하루 2갑을 피우면 심근경색 위험이 비흡연자의 10배입니다. 금연 1년이 지나면 심근경색 위험 50% 감소하고 5년 후에는 뇌졸중 위험이 비흡연자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금연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네 번째 열쇠는 술은 하루 한 잔까지입니다. 과음하면 중성지방 급증으로 혈압 상승하고 간에서 지방 합성이 촉진됩니다. 혈전 위험이 증가해 부정맥 위험이 증가합니다. 절주 또는 아예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섯 번째 열쇠는 혈관이 좋아하는 식습관입니다. 1. 싱겁게 먹기입니다. 소금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벽을 손상시켜 혈관 내피세포 기능 저하와 혈관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국물 음식은 국물은 남기고 장아찌, 젓갈을 줄입니다. 이 등푸른 생선 주 2회 이상 먹습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정어리, 청어 등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전 형성을 억제해 혈관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주 2회 구이나 찜으로 먹습니다. 3. 채소와 과일 충분히 먹습니다. 채소와 과일은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 배출시키고 칼륨은 나트륨 배출로 혈압을 낮춥니다. 4. 도정하지 않은 곡물인 현미, 잡곡, 귀리 등을 밥에 섞어 먹습니다. 거친 곡물은 혈당 급상승을 방지하고 식이섬유가 많아 콜레스테롤 배출과 변비 예방에 혈압을 낮춥니다. 혈관은 놀라운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어 3개월이면 놀랍게 달라집니다. 5대 수칙인 비타민C 하루 6g 먹기와 일산화질소 생성운동에 금연절주 식사습관인 소금 절제와 등푸른 생선 채소 잡곡밥 생활을 한 개월 하면 혈관 내피세포 기능 개선으로 혈압 감소 시작되고 염증 지표가 감소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혈관 탄력성이 증가하고 혈압 정상화되면 콜레스테롤 개선으로 혈관 나이는 5살 내려갑니다. 6개월이 지나면 플라크 안정화로 혈당 조절이 개선되고 혈관 나이 10살 감소합니다. 1년
후 플라크 크기 감소로 혈관 질환 위험이 50% 감소하고 혈관 나이 15살 낮추기가 가능해집니다. 핵심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관 건강,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1. 혈관. 나이가 진짜 나이입니다. 나이 50이라도 혈관 나이 70세면 70세입니다. 나이 70에. 혈관 나이 50세면 50세입니다. 혈관 나이가 젊으면 뇌가 맑습니다. 심장이 튼튼합니다. 신장이 건강합니다. 다리가 튼튼합니다. 활력이 넘칩니다. 혈관이 늙으면 치매 위험에 심근경색, 뇌졸중, 신부전 위험이 옵니다. 이 증상이 없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혈관 질환은 70에서 80% 막힐 때까지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위험한 상황입니다. 정기 검진으로 조기 발견하세요. 40대 이상 필수 검사 혈압 측정 매달 혈액 검사 연 1회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심전도 연 1회 50대 이상 추가 검사 경동맥 초음파 2년마다 심장 초음파, 필요시 동맥 경화 검사 2년마다 60대 이상 추가 검사 관상 동맥 CT 5년마다 뇌 MRI 5년마다 하면 됩니다. 3.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예방입니다. 막힌 혈관을 뚫는 것보다 막히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훨씬 쉽고 효과적입니다. 스텐트나 우회술은 막힌 혈관을 뚫어주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다시 막힙니다. 4. 당신의 선택이 가족의 미래입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가족이 행복합니다. 자녀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더 오래 함께하세요. 손주들과 뛰어놀 수 있는 건강한 노년을 만드세요. 100세 시대 혈관 건강이 답입니다.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지만 중요한 건 건강 나이입니다. 침대에 누워 10년을 사는 것과 건강하게 활동하며 10년을 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건강 수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혈관 건강입니다. 혈관만 건강하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혈관 건강의 모든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혈관을 살리는 5가지 생명의 열쇠. 1. 비타민C 충분히 섭취. 하루 3000에서 6000mg 이 일산화질소 증가시키기로 매일 30분 걷기. 장단지 체조 하루 3회 3 반드시 금연 사절주 하루 1잔까지만 가능하면 금주합니다. 5. 건강한 식습관 싱겁게 등푸른 생선주 2회 채소와 과일 충분히 견과류 매일 한 줌 가공식품 가공육 피하기입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혈관 나이는 10년 20년 젊어질 수 있습니다. 혈관이 살아야 내가 삽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모두의 혈관이 30대처럼 젊고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